매주 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Tech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환 박사가 뉴스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죠? 연말이 가까워졌는데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전반에 걸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소위 이른바 새로운 길 관련해서 이번 전회의 결과와 2020년 신년사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NKTech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연말이 되면 여러 부분의 한 해 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공업 부분 아닙니까? 예. 올해 내세운 성과들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그 북한이 꼽은 경공업 부문 성과로는 첫째, 생산 공장이나 공정의 신설, 둘째, 기존 설비의 현대화, 그리고 세 번째로 국산화, 마지막으로 지방공업의 생산토대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네요, 그죠? 성과가. 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설한 사례가 있을 텐데 신설 평양 향유 공장이 올해 세워졌던 거죠? 예, 평양의 그 대동강 근처에 평양 향유 공장을 새로 세워서 20여 종의 천연 향료를 개발했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대동강 맥주 공장은 캔맥주와 막걸리 생산 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맥주 공장이 막걸리 생산 공장을 만들었네요, 그죠? 예. 기존 설비 현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할 때마다 강조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대표적인 화장품 공장인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올여름에 방문해서 현대화를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세숫비누 생산 공정, 기초 화장품 포장 공정, 분장용 화장품 생산 공정 등을 현대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공업 국산화 관련해서는 보통 식료품이나 피부 아니면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국산화 강조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될 텐데 어떤 사례를 북한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피복, 특히 스키복 사례를 들었는데요. 김정숙 평양 방직 공장, 그리고 평성 합성 가죽 공장이 마식령 스키장이나 양덕군 스키장에 공급할 그런 스키복 생산에 필요한 그런 방수천을 국내 원료와 자재 기술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일상복이 중요할 텐데 스키복을 생산한답니다. 예, 이제 지방공업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인민소비품 절반 이상을 지방공업으로 생산하겠다 그런 걸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이 경공업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인데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경공업 부문 전반과 비슷하게 신설, 현대화, 그리고 지역 원료를 이용한 생산 확장을 꼽았습니다. 그래요? 지역 원료 이용 같으면 결국 국산화하고 전체적으로 맥락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방공업에서 신설과 현대화도 물론 사례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각 도별 샘물 공장과 김치 공장 건설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삼지연 들주금료 공장을 신설하면서 지방공업 현대화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통합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공업 현대화의 기준 이런 말 들으니까 지금껏 평양수세 공장이나 중앙내각 산하 공장 위주로 하던 어떤 현대화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덕군의 공장들을 현대화해서 군 내에서 나오는 원료로 각종 과실 가공품이나 목제품, 향료 같은 제품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한 것처럼 여러 시군들의 피복 공장이나 화학 공장, 종이 공장들이 현대화를 통해서 자기 지역 원료를 이용한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공업과 지방공업 활성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후부터 공언한 경제강국 건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아닙니까? 예. 보건의료 체제를 갖추고 의료를 과학화한다는 것일 텐데 거기 안으로 최근에 전국 보건 부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의료 부분의 성과 어떤 것들을 북한이 꼽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북한의 내각 보건성이 그 제약 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약 공장 현대화라는 건 의료의 과학화하고 맞물리는 거겠죠? 예. 북한이 현대화할 곳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뭐 평양 제약 공장입니다. 네. 이 공장을 그 제약 공장의 중심이자 본보기로 세우기 위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현대화해서 소위 표준 본보기로 삼다는 방식을 제약공업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이곳 외에 어떤 현대화를 진행하는 공장들이 있습니까? 예, 뭐 흥남 제약 공장이나 뭐 순천 제약 공장, 그리고 뭐 신해주 마이신 공장이나 나남 제약 공장처럼 보건성 산하의 다른 제약 공장들도 뭐 단계적으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공장들을 현대화하려면 보건성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파견됐겠죠? 예, 뭐 보건성이 뭐 국가과학원 등과 연계해서 각종 설계를 완성하고 이 설계 기초에서 뭐 다른 기관들로부터 뭐 설비와 자재 이런 것들 공급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걸로 보면 아마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보건성 외 의료 부분의 연구기관들도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것이 그 의학연구원에서 뭐 여러 천연 의약품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연 의약품은 주로 자생식물 등 식물성 원료 많이 이용하겠죠? 예,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례는 식물성 원료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약품은 동물성 원료를 이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동물성 원료, 천연 의약품 어떤 거죠? 뭐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는데요. 어느 한 가금의 부산물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쓸개즙 성분의 하나인 캐노디올 함량이 10%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캐노디올이면 캐노데옥시콜산의 말하는 거겠죠? 예. 척추동물의 주요 담즙산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주로 콜레스테롤을 배설한다든가 지방 흡수를 촉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나요? 예, 그 의학연구원의 그 약학연구소가 이 캐노디올을 분리정제해서 지방간 치료와 담석 용해 기능이 있는 그런 알약제 조합물을 확립했고 임상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재미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그 의학연구원 산하의 그 종양연구소가 뭐 생체 거부 반응이 없고 그 유기체의 안전한 그런 근접 방사선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이 개발한 약과 치료법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KFDA 승인을 해주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NKT TV 이번 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집권 7년 동안 과거 70년 동안 건설한 분량이 맞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대규모 건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건설 자재 생산 많이 강조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건설 부분 현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북한은 요즘 그 주요 시멘트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뭐 몇 달 전만 해도 시멘트 생산 차질이 많이 빚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네, 뭐 역시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생산 공정에 선진적인 조정 체계를 도입했다고 가장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보도로는 상원시멘트 북한 당국의 신임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시멘트 공장 뭐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해산 세멘트 공장이 뭐 자동 원료 공급 개통 이런 것들을 개조하고 뭐 정보화를 또 진전시켜서 시멘트 생산 능력을 2.5배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내리 시멘트 공장은 뭐 성능이 좋은 제진 설비를 설치하고 이 설비를 이용해서 회수한 재 이걸 가지고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그런 석고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재자원화 재활용 등장하네요, 그렇죠? 예. 시멘트 공장 말고 시멘트 공장 말고 다른 뭐 이 소재도 있을 텐데 건재 중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뭐 남포에 있는 뭐 대한친선유리공장 정도가 언급됐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상 지원 받아서 2005년경에 만든 공장이죠? 예. 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공장에 뭐 내열성 강질 유리 직장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2차 가공 유리를 형태와 기능이 다양하게 더 많이 생산하게 됐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각도 건재 전시회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행사는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기간이 연장돼서 폐막일이 24일에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건재 개발 및 생산 기관과 기업 830여 곳이 6만 6천여 점의 건제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성황리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각도를 내세우면서 혹시 도의 우열을 가리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보도를 보면 이 행사는 각 도별 건재 생산 역량 강화 그리고 국산화 성과를 평가하고 도별 경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전문가와 관람객 평가 등을 종합한 그런 순위를 매겨서 강원도가 1등, 자강도가 2등, 평양시가 3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몇 년 사이에 경쟁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외가 아니군요. 1등을 한 강원도 출품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강원도는 열선 반사 유리, 인공 잔디, 고압 애자 등등 자기지방 원료를 이용한 건제품을 1만여 점 출품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전체가 6만 6천 정도라고 했는데 1만 점 정도면 강원도가 수적인 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게 강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를 들어 2등을 한 자강도는 그 자기 도내에 매장량이 풍부한 그런 천연 석재로 마감 건재를 만들고 또 수명이 길고 탈색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시멘트 기화 등을 출품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평양시는 그 탄광에서 나오는 그 잡돌들을 이용해서 만든 벽돌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나 평안남도 같은 여러 다른 도들도 자기 지역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경소 마그네시아 제품이나 석재 건제품들을 전시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건재 개발이나 국산화 관련해서 연구도 나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변환 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마지막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